EM 뉴스. 자, 첫 번째 이야기 하나 먼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오보라고 나오긴 했는데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뉴데일리가 이재명 정부 남북 불가침, 전쟁 불용, 법제화 검토. 사실 저거 해야 되는데 예. 뉴데일리가 이렇게 보도하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는 했어. 네, 네. 할 거예요, 저거 근데 새 나간 거지. 저런 남북 불가침 협정은 우리한테도 필요하지만 북한이 더 원하는 거예요. 9.19 군사합의. 예. 네. 근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어떻게든 이 핵무기를 지렛대로 이용해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긴장 상태에서 가지고 가는 건 북한으로서도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필요하지만 북한이 훨씬 더 간절하게 필요한 겁니다. 저게. 자, 어쨌건 간에 되게 희망찬 뉴스예요. 네. 지금 당장 결정된 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 오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저렇게 좋은 뉴스는. 그리고 오늘 와 이재명 매직 코스피 장중 3,200 돌파. 와 이게 물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3,100에 안착했다고 어제 이야기했거든요. 예. 내리락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장중 돌파했다가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3,200 돌파하니까 언론들 살레발이 연내 4,000피 찍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4,000피 찍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지만 그 저 숫자의 질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이 그동안 저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을 안 해서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건 배당을 많이 할수록 기업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도 앞으로는 배당 중심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시드머니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발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남들만 돈 버는 것 같고. 맞아. 예, 근데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배당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노후를 충분히 설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소비 쿠폰 막 써서 내수가 좀 살아나고 주식시장 살아나고 수출도 좀 좋아지고 하면서 경제가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요.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이 좋아지고 있어서 당장 막 현실은 어떻다 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 희망이 있으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저 소비 쿠폰 같은 25만 원 공약 걸었던 건 작년 총선 때부터잖아요. 예. 그때 1년 넘게 기다렸던 분들이 이제 이달 안에 요거 소비 쿠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장사가 좀 좋아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거다. 근데 대통령이 계속해서 코스피나 이런 증권에다가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게 계속해서 약간 그 시너지를 내면서 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예. 워낙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만 똑똑해지면 꽤 많이 올라갈 네.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5천 간다는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네. 3,100 어제 오늘 3,200 이런 식이잖아요. 속도가. 진짜. 주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주말에 내가 월요일 방송으로 나왔더니 그 시장이 그때도 열려가지고 한 3,500 찍었으면 좋겠어. 나라님이 어지신이 백성들의 곳간에 쌀이 그냥 그득그득 사는데 우리 이제 우리 주식 전문가 윤정현이 있잖아요. 네. 윤정님이 요즘 정말 잘 되나 봐요. 우리 하루 침대도 사주시고 빵도 사주시고 지금 아주 호혜를 베풀고 계신다. 아니 근데 내가 물어봤어. 감사드립니다. 몇 개나 갖고 있어? 그랬더니 30개래. 내가 그러면 한 30억쯤 벌었겠네 그랬더니 에이 그러는 거야. 일단 기대합시다 우리. A, 우리 새날 4억 올리는 거예요? A하고 55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어쨌건 되게 좀 행복해져요 누구나 다. 근데 어제 진짜 멋있는 보도 있었어요. 국내 상장 주식 시총이 사상 첫 3천조 돌파. 최근에 이거 이제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불장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거 기록 세운 거예요. 시가총액이 3천조를 돌파했다. 역사 사상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찬물을 끼얹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3천조라는 시가총액 대단한 숫자지만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 시가총액 3천조 기사가 나온 똑같은 날에 엔비디아 시총 6조 달러 돌파 기사가 나왔거든요. 6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7천조잖아. 7천조. 잠깐만. 찬물 찍을래?
야 이거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이겁니다. 그거 특수주야. 갈 길이 멀다 제일 이겁니다. 잘 나가는 특수주. 아니 그러면 7천조 갈 수 있겠네. 이재명 네. 시대에 갈 수 있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네. 아유 찬물 끼얹고 나니까 갑자기 확 시원해지네. 자 어쨌건 이게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저거 한참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장 뜨거운 거잖아요. 네. 지금 모든 인류가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아, 이 사람이 진짜 못됐어. 야 마이크 꺼. 눈치 없이 이러는 거야. 우리 서로 사랑해. 알아서 사랑할게. 자, 이게 어떤 숫자 하나가 주는 희망들이 있어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즐겁잖아요. 내가 진짜 우리 시험씨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야, 니들은 좀 방송 진지하게 해야지. 왜 웃고 방송하냐는 거야. 나 살다 그런 시험씨 지르는 거 처음 보네. 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방송을 좀 즐겁게 하자 그러면 네가 웃고 방송할 때냐 그러면 아니 기분이 좋아서 웃는다는데. 아니, 지금 뭐 심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럼 다 다 좋은 일만 달려고 있는 그러죠. 거죠. 네. 그렇지. 네. 아니 근데 이거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 현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사실 뉴스 보는 거 재밌잖아요. 맞아, 네. 재밌어요. 누가 그 국무회의를 쳐다봅니까? 맞아. 맞아요. 국무회의도 진짜. 재밌고 네. 강유정 대변인 기자회견도 재밌고 다 뉴스가 다 재밌어요. 지역 타운홀도 재밌어. 그러니까 아까 찬물을 끼얹어도 기분 나쁘지가 않아. 너무 7천조 신난 거야. 7천조 갈 거니까. 그러니까. 네. 자 시총 또 이재명 매직 지금 기록 세우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왜 안 됐을까요? 경제에 대한 관념이 없고 그렇죠. 사실 세계적 트렌드 추세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원전에나 막 집중적으로 하고 동해 석유 나온다고 그러고 석유 나와봐야 사실 쓸데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런 짓 하다가 직접 주식을 할 줄 알고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생각이 또 민주당의 상법 개정까지 다 포함됐더니 이제 다른 데로 빠져나갔던 막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갔던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보면은 한국이 아마 지금 3천조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지금 현재 엔비디아까지는 간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있잖아요. 뭐 아직도 뭐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4대 기업들 있잖아요. LG, 삼성 같은데 시총이 한국이 일본 넘어섰어요. 그래도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전기 자동차, 뭐 수소차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올라갈 때가 있겠죠. 그럼 한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선진국은 됐지만 기업들이 저평가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이게 있었죠. 그러니까 진짜 5천까지 가는 건가? 한국 사람들 특성이 뭔지 아세요? 진짜 5천까지 가는 건가 기대 심리만 했으면 진짜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깜짝 놀란 게 그거 아니에요. 2002년 월드컵 때 4강 가나이 때 4강 가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남북 리스크가 해소되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자체가 투명해졌다는 국제적인 신뢰만 생기면 사실 그 5천 포인트 가는 거는 금방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흐름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매달려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가면요. 우리 마차님 같은 사람들은 주식 안 팔고 끝까지 잡고 있을 거야. 근데 사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가격 올라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저 사실 HTS 안 들어간 지 한 2년 반 됐거든요. 제가 진짜 아예 안 그때 들어. 오랜만에 들어가면 있잖아. 딱 들어가는 순간 업데이트를 하고 네, 맞아요. 업데이트 엄청 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묻어둔 거야. 무서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조심해가지고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론조사를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갤럽, 한국 갤럽 왜냐하면 홍준표 같은 소위 보수 세력들도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믿어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 갤럽만 믿겠다. 그래서 한국 갤럽만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3%, 민주 43, 국민의힘 19. 그러니까 지금 어제 MBS 여론조사하고 똑같이 국민의힘 19% 나왔고요. 서로 짠 듯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TK, 대구 경북 PK, 부울경에서도 55%, 60대가 59%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 여론의 힘이 이재명 대통령 표 개혁을 견인합니다. 네. 지지율이 떨어지면 못해요. 추세가 근데 갤럽 여론조사가 지난주에 비해서 2%포인트 빠졌습니다. 2%포인트면 1000명 중에 20명이에요. 전화가 재수없게 간 거야.
아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네.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어차피 건데. 박스권이에요. 어차피 박스권이기 근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지지율 60%가 천장이라고. 음. 지지율 잘한다 60, 못한다가 뭐 한 2, 30 모르겠다가 이런 네. 분위기라서 보통 보면은 지지율이 60이면 그러니까 부정평가하는 게 한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모르겠다 포함하면은 그러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60%만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보래요. 윤석열 때 많이 했잖아. 윤석열 그때는 부정평가의 이유가 뭔지 계속 읽어드렸었잖아요. 이거 다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긍정평가 이유. 경제, 민생,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 직무 능력, 유능함, 서민 정책, 복지, 공약 실천, 부동산 정책,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민생 회복 지원금, 전 정부 극복, 국가 안정 정상화, 인사, 변화 혁신, 국민을 위한다, 여야 협치 통합, 신뢰 기대감, 주가 상승, 재난 재해 대응, 외교 공정 원칙. 아 눈물 네. 나네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윤석열 있잖아요. 기억들 하세요? 윤석열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뭐 있잖아요. 외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제일 퍼센트가 높았던 게 없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렇게 많은 방면에서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 아. 지지율이 쉽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벌써 부동산 정책이 지금 한 6위, 7위 정도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이거는 답 없다고 했던 건데 이걸 해냈다는 게 너무 잘. 특히 이제 부동산 공급 정책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은 저 부동산 정책에서 지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거예요. 네. 그 부정평가가 있기는 합니다만 항목도 별로 많지 않고요. 의미가 없어서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이념 성향별로 보는 난 저거 보고 지금 보수가 280, 진보가 252잖아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 진짜 보수 어르신들은 부지런해. 저는 응답을 잘 하고 있잖아요. 받으시네.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하고. 예? 근데 건강해야지. 저것도 미미하지만 보수 가표집이어서 네. 그러니까 간단하다니까 1000명 중에 지금 2%포인트 떨어졌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뭐 이번 여론조사에는 보수 어르신들한테 한 20명 더 여론이 갔네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렇게 되고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표로 한번 보면 전체가 지금 63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23인데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가 55 못하고 있다 28이에요. 재명이가 남이가 된 거야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영상 올라가면 초점 치지 마세요. 저래봐야 선거 때는 안 바뀐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오구오구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대구나 경북 이 경남 지역에서 애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고생하시죠. 그리고 하루에 한 명씩만 바뀌어도 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바꾸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구오구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분들이 그 사기를 꺾는 거야. 맞아. 하지 마세요. 부른데 이게 하지 마셔야 했는데 또 댓글이 난리 나가 봐. 그다음에 대구 경북 55, 부울경 55 이렇게 되고요. 둘 다 이번 주에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55대 28, 55대 28 이렇게. 자 그리고 밑에 연령대별로 보면 60대는 59대 28이고요. 70대는 47대 29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압도하고 있어요. 이런 지지율을 갖고 있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관 후보자 한두 명의 논란이 있어도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장관을 한 10대 명이 임명하는데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 옳은 거죠. 장관 지명을 할 때는 한 방에 많이 해야 된다. 화살을 피할 수 있게. 그리고 오늘 지금 그 국토부 장관하고 네, 뭔가 네. 문체부 문체부 장관 네. 임명하면서 모두 지명했어요. 이제. 음. 그럼 다음 주가 슈퍼 이크라 그래서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문회가 있어요. 청문회. 아, 새날 방송 바빠지겠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오늘 임명된 두 분까지 청문회를 하고 나면은 이제 청문회 끝나면 뭐예요?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한 해 만에 논란을 벌이다가 그래? 임명?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 이제 정당 지지율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요 딴 데서 볼 거 없고요.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34, 국민의힘 27, 부울경 민주당 36, 국민의힘 27 이런 식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조가 돼요. 물 들어올 때 이 분위기가 지방선까지 가야 돼. 최소한
대구 경북에서 뭐 많이 가져오진 못해도 의미 있는 득표율. 부울경은 사실은 우리가 이긴다는 목표를 네. 띄면 돼요. 지방선거가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6월 3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스피드가 해수부 지금 옮기는 거 확정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울경 쪽에서는 또 득표윤이 또 있는 거예요. 민주당 잘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특이할 만한 점은 밑에 70대 이상입니다. 70대 이상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앞서 본 적이 없어요. 오, 1% 앞섰네요. 물론 오차범위 아니지만 네. 34대 33으로 네.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축제죠. 건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분들이, 건강하시고 운동 운동 많이 하시고 더운데 너무 많이 외출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래봐야 노린네들 안 바뀐다. 그래봐야 부울경 안 바뀐다. 하지 마시라고. 안다고 우리도. 그래도 바뀌게 만들어야죠. 네. 근데 많이 바뀌었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확 바뀌지 않아서 그렇지 네. 많이 바뀌었죠. 사실 부울경 같은 데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젊은 층이 별로 없어요. 3, 4, 50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가 더 많습니다. 6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그렇지 국민의힘. 지금도 라이온 5150님이 제가 대구 일찍이라고 하시는데요. 가족들 모두 일찍이라고. 이런 분들이 열심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19%, 20%선 붕괴가 된 게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랍니다.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려오지 않습니까? 뭐냐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개할 방법은 없고 이재명 정부는 잘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안 찍었는데 국민의힘이 뭐 잘하는 구석은 없고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19% 정도 있고 오늘 다른 보도에 보면 대한민국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극우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대한민국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20% 정도의 극우 성향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저 서울구치소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을 석방하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극우예요. 그 서울역에 그 부정선거 집회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볼 때마다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 더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무섭다고 생각되는 건 젊은 사람이 많아. 부정선거 그 시위엔. 평일 낮에 그게 네. 정상이냐고. 자, 어쨌건 지금 잘하고 있고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지지율은 그 유리그릇 같은 거예요. 이게 한번 깨져버리잖아요.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이 지지율이 있을 때 1년 안에 계획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이낙연 때 이해찬 대표가 열심히 해가지고 180석 만들어놨더니 이낙연은 대선 나갈 생각에 한 7개월 해먹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당원당규 바뀌어서. 그때 했어야 되는 계획을 지금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70대 이상에서도 국민의힘을 치월했다는 건 거의 혁명적인 거죠. 이것을 고착화시켜야 된다. 앞으로. 자, 1부 마치겠습니다.